안녕하세요.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제59차 원내 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임명 강행 이유는 시종 일관 몹시 단순합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능한 궤변이 임명의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쯤 되면 조국 사랑을 넘어 조국 중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선 조국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착각입니다. 개혁에는 거대한 저항이 따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개혁을 지휘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 지휘부의 도덕성이 붕괴되면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과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순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꼼수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법무행정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가장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하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먼지만큼이라도 느꼈다면 전형적인 특권 부유층 입시 부정 행각으로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조국 장관 임명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조국은 빼고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위선적인 개혁을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랍니다. 조국 임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죽었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이 어제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운운하며 검찰을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장관은 즉각 사임하든지 그게 싫으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적인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다수를 확보해서
조국 일과 부정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님들과 또 무소속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어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피의자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뜻에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정문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현장 긴급의총을 개최하겠습니다. 조국 임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후 투쟁 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정책의장 최입입니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해법은 규제 개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도 9일 2019년 KSP 성과 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일본의 디스플레이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및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백척간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표와 대내외 여건이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재벌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공공개혁 등 한국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 정당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발전 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한진, CJ 대한통운 등 운송 용역 8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적발했습니다. 8개 회사들은 하운회라는 모임 등을 통해서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등을 협의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합의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운송사업자들의 낙찰을 통한 입찰은 운송 비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부정하고 입찰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일벌 100개 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 생각은 밝혔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 모임에 나와서 간단히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범죄 피의자를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정말 온 세계에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그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출근하면서 설마 저런 사람을 임명을 하겠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과 그 법의식에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설마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느냐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권력이 저런 짓을 함부로 할 때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마 저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느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국민들께서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허탈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100% 동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 그 입에 이제 정의, 공정, 평등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를 망치고 외교 안보를 망쳐서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 빠뜨렸다고 진작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가 한 달 끌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독선 위에 이제는 국민들에게 정말 지독한 오기로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제는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대통령이 말한 개혁성이 그 장관 후보자의 특검과 반칙, 불법과 부정 이런 거를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개혁성이 강한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명백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의혹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일가의 반칙과 특권은 물론이고 불법과 부정 비리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당이 수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 공정, 특권, 기득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그런 말들을 국민 앞에 내뱉을 수 있느냐. 저희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심기일전해서 문재인 정권, 이 정권과 정말 진정성 있는 투쟁을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당부를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검찰이 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일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제가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이 조국 장관은 이제 곧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검찰이 법에 따라서 조국 법무장관도 모든 국민과 함께 법 앞에 평등하다. 그거를 검찰이 증명해 줄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전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이 나라를 얼마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가 자유만 외치고 우리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 이런 데 대해서 이게 마치 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전유물이냐, 보수가 이런 헌법 가치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원하는 정의, 공정, 평등 이거는 보수가 지켜야 할 헌법 가치라는 점을 우리 보수 정치가 인정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수 정치권이 정말 낡은 그런 보수를 깨트리고 새로운 보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장관과 3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혹과 논란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던 조국 장관에 가려져 있었을 뿐 다른 후보자들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었습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ICT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 전부터 제기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조국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을 좌절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 통합과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조로남불의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가진 후보자를 임명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아닌 국회 청문 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국회 청문 과정을 그저 그런 통과 의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임명권자로서 국회 탓을 하기 전에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고민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외친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다시는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라며 실망과 분노를 보이고 계신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긴 재판 과정을 견뎌내고 싸워온 피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3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다움에 갖췄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입각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온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그동안 침묵해왔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기준이 향후 성폭력 관련 재판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부실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2018년 3월 권력형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 응원 3법을 당론 발의하였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 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미사일은 조국 시샘 미사일입니다. 조국 시샘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이성을 상실하는 이성 상실 증후군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아마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보다 조국 앞에만 서면 더 강한 이성상실 증후군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한 바로 다음 날 조국에 대한 짝사랑이 더 강하냐, 우리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 더 강하냐 시험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해보고 그 미사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의하지 않으면 역시 북한 짝사랑은 여전하구나 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냉소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 문제에 있어서까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론 뭐 경제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이기가 아니라 박근혜 이기다라는 고 정두원 의원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댓글이, 대다수의 댓글이 박근혜 정권 말기보다 더 심하다, 이런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북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그 조국 이성상실 증후군을 목도하고 지금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에 대해서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북한을 규탄하는,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임명이 됐으니까. 조국 장관은 장관 재직 시에 인사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의 인사권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개혁이 아니라 보복으로밖에 이제 다시 할게요. 말이 잘 안 나오네. 보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 다시 할게요. 조국 장관의 인사권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장관의 개혁 칼날은 이미 망가지고 오염되었다. 그 오염된 칼로 인사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그 인사 자체는 개혁의 인사가 아니라 보복성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국 장관은 오늘 바로 장관 취임, 장관 업무 본 첫날부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그나마 조국이 가지고 있던 개혁 정신이 살아있구나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약속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이 인사를 하면요, 그 부메랑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보복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조국 장관의 인사권 스스로 안 하겠다고 약속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남불의 지존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 내신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야당이었을 때 안대희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는 고사하고 가족의 위법행위도 제기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높다고 끝까지 낙마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 이분도 개인비리, 위법행위, 가족에 관련된 위법행위 어느 하나 제기되지 않은 분입니다. 발견된 건 고사하고 제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래전에 교회에서 한 강연이 종교색을 너무 띈다고 끝까지 낙마시켰습니다. 본인들이 들이댔던 잣대와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범법행위 물증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거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무성이 과연 장관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정도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장관은 직무상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 정보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사익을 챙길 사람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그것을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법행위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심지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물증들까지 나온 마당에 피의자로 검찰이 지정한 그런 사람을, 그런 장관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책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바로 내로남불의 지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청문회, 그건 우리 오신환 대표가 보이콧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한당이 급조하면서 합의하는 바람에 이것은 진실은 밝힐 수가 없고 조국 임명에 들러리를 쓸 수밖에 없는, 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5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합의였기 때문에 청문회 전날 전격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나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청문회였고 후보자가 거짓말로 위증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 거짓말도 처벌 못하고 증인이 안 나와도 처벌 못하는 그런 청문회, 진실을 애초부터 밝힐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새로 제안하는 것은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인사청문회법과 달리 국회 증언 및 감정에 의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후보자가 거짓말하면 바로 처벌됩니다. 증인이 불출석해도 바로 처벌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합의로 새로운 진실을 밝힐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께서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특검은 지금 입헌국에 현명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이 검사들 내쫓고 새로운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그룹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검찰을 내쫓고 다른 검찰을 데려와서 수사가 지연되고 중복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때문에 임명했다 그러시는데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 인사 조치 안 하고 보복 안 하는, 정치 보복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조국 장관은, 신임 장관은 검찰개혁의 첫 출발로 인사 조치 안 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예, 혹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비공개로 회의 전환해서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청와대 앞에서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항의 규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